아마존의 심장부 깊숙이 햇빛조차 울창한 수풀을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곳에는 놀라운 신비로 가득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불타는 듯한 강에서부터 신화 속 전설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피닉스와 함께 아마존의 가장 경이로운 비밀을 밝혀보세요. 끓는 강, 자연의 미스터리. 페루 아마존의 깊숙한 곳에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끓는 강으로 유명한 이곳의 수온은 무려 덱스 100주취그 네까지 올라가며 총 8km 5.5마일, 길이 중 마지막 6.4km 4마일, 구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강의 폭은 최대 80피트 쉔여로 이는 2차선 도로의 폭과 비슷하며 깊이는 약 16피트저에 달합니다.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은 이 강을 신성하게 여겨왔으며 강의 근원에 위치한 신성한 바위 속에 거대한 뱀 정령 야쿠마마, 물의 어머니가 살며 강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근처에 화산 활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지만 강의 극한 온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샤나이 팀피시카 강은 아마존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험한 자연의 경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뱀파이어 피쉬, 사실인가 허구인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아마존 분지의 탁한 강물 속에는 작지만 악명 높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뱀파이어 피쉬로 불리는 칸디루입니다. 길이 25cm, 12인치에 불과한 이 작은 기생 메기류는 큰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생존합니다. 숙주의 혈압을 이용해 피를 빨아들이며 한 번의 섭취는 최대 2분간 지속된 후 강바닥으로 되돌아갑니다. 칸디루에 대한 전설은 오랫동안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물고기가 사람의 요도와 같은 신체 구멍을 통해 침입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부정했습니다. 특히 1997년 브라질에서 보고된 유명한 사례 역시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칸디루가 소변에 끌린다는 속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아라구아이아 강에서 칸디루와 관련된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서 아마존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비록 무시무시한 명성을 가졌지만 칸디루는 이 독특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대 아나콘다, 아마존의 거대한 포식자. 차 한 대 크기의 뱀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2024년 2월, 연구자들은 에콰도르 아마존의 깊은 정글에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 아나콘다 종을 발견했습니다. 북부 녹색 아나콘다로 명명된 이 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을 이끈 프리크 봉크 교수에 의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길이 8m 26피트, 무게 200파운드에 달하며 몸의 둘레는 자동차 타이어만큼 두껍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기존 남부 녹색 아나콘다와의 유전적 차이가 5.5%에 이르며 약 1000만 년 전 두 종이 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경이로운 생물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마존에서 사라진 모험가들. 울창한 밀림과 외딴 지형으로 둘러싸인 아마존은 오랫동안 탐험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묘한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 중 하나는 2002년 미스터리한 상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탐험가 존 해밍의 사례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정에 이끌려 해밍은 개척되지 않은 정글 깊숙이 들어갔고 그곳의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무한한 비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으며 남겨진 것은
수많은 의문뿐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지형,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치명적인 야생동물들이 심지어 가장 숙련된 탐험가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사건들은 아마존을 더욱 불길한 장소로 만들며 이 정글이 모험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마존의 기생식물, 몽키 브러쉬 바인. 울창한 녹색으로 가득한 아마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명한 색상을 자랑하는 몽키 브러쉬 바인입니다. 이 놀라운 기생식물은 나무나 다른 식물에 붙어 생존하지만 독립적으로도 자랄 수 있으며 숲의 수간에서 지면까지 뻗어나갑니다. 개화기 동안 몽키 브러쉬 바인의 섬세한 꽃잎들은 복잡한 형태로 펼쳐지며 경이로운 시각적 장관을 선사합니다. 어두운 녹색 잎은 줄기를 따라 쌍으로 자라며 타원형, 콩팥 모양, 심장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부 품종은 끈적한 표면이나 미세한 털을 가지고 있어 곤충을 포획할 수 있으며 이는 미물루스 웨슬레이와 비슷한 특징입니다. 또한 이 식물은 부분적으로 육식성이며 곤충을 잡아 영양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몽키 브러쉬 바인은 단순한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복잡하고 경이로운 생태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의 UFO와 외계인. 수십 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은 미확인 비행 물체 UFO와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역의 풍부한 민속 전승과 얽혀 있으며 현지인들과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마존에서 UFO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개인적인 증언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신념이나 과장된 표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UFO로 오인도에는 현상들은 희귀한 대기 현상, 이상기후 혹은 군사 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군대개미, 작지만 강력한 포식자.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는 군대개미입니다. 특히 에시톤 브루첼리의 종은 최대 20만 마리로 이루어진 대규모이면서도 조직적인 습격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몸을 서로 연결해 임시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이동하면서 둥지를 해체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철저히 계획되어 있으며 곤충, 거미, 심지어 작은 척추동물까지 다양한 먹잇감을 목표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군대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은 약 1종 이상의 조류와 동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들은 도망치는 먹잇감을 사냥하며 개미들의 이동을 뒤따릅니다. 한 개미 군락은 10만 60만 마리의 개미로 구성되며 여왕 개미는 매달 수백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군락 내에는 특정한 계급이 존재하며 특히 큰 머리를 가진 병정 개미들은 강력한 턱을 이용해 방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독이 있는 다트 개구리,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존재. 아마존은 눈부시게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면서도 극도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다트 개구리의 서식지입니다. 이 작은 양서류는 크기가 1.4cm에서 6.4cm 정도로 다양하며 피부에 강력한 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명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구리들은 스스로 독을 생성하지 않으며 개미, 흰개미 및 독이 있는 곤충들을 먹이로 삼으면서 독성 물질을 축적합니다. 2017년 연구자들은 페루의 마누 보호구역에서 새로운 종인 아메레가 시후의 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독특한 색상과 특별한 울음소리로 주목받으며 아마존의 경이로운 생물 다양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거대 아마존 진해, 박쥐 사냥꾼. 아마존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는 거대 아마존 진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진해 중 하나입니다.
이 진해는 길이가 30c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짙은 갈색에서 붉은색에 이르는 몸 색깔과 강렬한 노란색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 4의 깊이 46개의 다리를 지니며 첫 번째 다리는 강력한 독을 분비하는 발톱으로 변형되어 있어 사냥감을 제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마존과 카리브해 지역의 습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번성하는 이 진해들은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며 곤충, 거미, 개구리, 도마뱀, 쥐, 심지어 박쥐까지 잡아먹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굴벽을 기어 올라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박쥐를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치명적인 사냥 기술을 보여줍니다. 좀비 개구리, 충격적인 발견. 2018년 연구자들은 아마존에서 개구리 개체군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바이러스, 알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개구리의 근육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이로 인해 개구리들은 마치 좀비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개구리들은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고 많은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이 역할을 하는 등 생태계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필수적인 생태 기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마존 지오글리프, 선사시대 문명의 흔적. 오랫동안 아마존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으로 여겨졌으나 450개 이상의 고대 지오글리프, 저글리프, 대지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지 예술들은 브라질 아크레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직경이 90m에서 275m에 달하고 폭 11m, 깊이 3에 이르는 도랑이 특징적입니다. 이 지오글리프들은 밀림의 울창한 나무들 아래에 숨겨져 있었지만 삼림 벌채로 인해 일부가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오글리프들이 의식이나 사회적 행사 혹은 영토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발견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아마존의 선진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과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라진 아마존의 도시, 세타의 발견. 2018년 아마존의 잃어버린 도시 세타가 공개되면서 고대 아마존 역사와 원주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쿨리나 부족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정교한 사회 구조, 건축 기술, 그리고 풍부한 문화 전통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쿨리나족도 복잡한 사회 체계를 갖추었으며 혁신적인 농업 기술과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중심부에서 그들이 선진적인 삶을 영위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아마존에 숨겨진 지하강, 함자강. 아마존 유역의 방대한 강줄기 아래에는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함자강입니다. 이 지하강은 이를 발견한 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아마존 강이 약 4km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함자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6000km에 걸쳐 이어지며 아마존 강과는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흐릅니다. 그 너비는 약 200제곱 400m에 달하지만 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 초당 3.9km를 운반하는데 이는 아마존 강이 초당 1억 3,300만 리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지하 강의 존재는 아마존의 신비로운 생태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페스타로티옵시스 미크로스포라,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곰팡이.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놀라운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스타로티옵시스 미크로스포라라는 곰팡이입니다. 이 특별한 곰팡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심해와 같은 저산소 환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학계와 환경보호단체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야라 물고기, 강력한 강이 포식자. 아마존 강 유역의 강바닥에는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 중 하나인 파야라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타이거피쉬 또는 울프피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강력한 사냥 능력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파야라는 단검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아래턱에서 위로 뻗은 두 개의 거대한 송곳니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 송곳니의 길이는 1000cm에 달하며 위턱에는 이 거대한 이빨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한 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는 파야라가 아마존 수중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로 자리 잡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골리앗 타란툴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거미.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미인 골리앗 타란툴라의 서식지입니다. 이 거대한 절지동물은 몸길이가 약 13cm에 달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거미 종보다 훨씬 큽니다. 위협적인 외형과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타란툴라는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새를 먹는 거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새를 자주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로 곤충, 작은 설치류, 개구리 등 작은 생물들을 사냥하며 강력한 송곳니를 사용해 먹이를 제압합니다. 치명적인 방어 기제, 박스트리와 독성 오크 식물.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독성 방어 기제를 발전시킨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식물 중 하나는 박스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은 줄기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유발하는 독성 수액으로 쉽게 구별됩니다. 특히 씨앗 캡슐은 고속으로 폭발하여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독특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트리크노스 속의 식물들은 강력한 알칼로이드인 스트리크닌을 생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마존 원주민들은 이를 독화살에 바르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큐라레라는 신경근 차단제도 스트리크노스 및 콘드로덴드론 속 식물에서 추출되며 사냥 시 먹이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 토착식물은 아니지만 남미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치닐 나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나무의 강력한 부식성 수액과 독성이 있는 열매는 접촉하거나 섭취할 경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규어, 아마존의 강력한 포식자.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맹수로 뛰어난 힘과 적응력을 갖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한 장미꽃 모양의 무늬를 가진 이들은 고대 남아메리카 문화에서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예술과 신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제규어는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수영을 매우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물고기, 거북이, 카이만 악어를 사냥하며 육지에서는 사슴이나 카피바라를 추적하여 사냥합니다. 특히 강력한 턱 힘을 이용해 먹잇감의 두개골을 단숨에 부술 수 있어 야생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손꼽합니다. 아마존의 분홍 돌고래, 신화와 미스터리. 아마존 강에는 전설과 함께 전해지는 분홍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지 민속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돌고래들은 밤이 되면 인간으로 변신하여 젊은 여성들을 유혹한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분홍색 피부의 원인을 피부 아래 촘촘히 분포한 혈관이나 특정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과 현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걷는 나무, 움직이는 나무의 비밀.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에는 걷는 나무로 알려진 신비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스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현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현지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 나무는 공중 뿌리를 통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땅이 침식되거나 불안정해지면 나무는 새로운, 더 안정적인 지면을 향해 뿌리를 뻗고 기존 뿌리는 서서히 죽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나무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가 실제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걷는 나무는 아마존 열대우림 생태계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 보존, 위협받는 경이로운 땅. 아마존 열대우림은 수많은 경이로운 생물과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끓는 강, 거대한 아나콘다,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독특한 생태계까지 이곳은 끝없는 탐험의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마존은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이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세계 곳곳을 탐험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탐험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